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0.1%밖에 없는 정말 귀하고 한정된 허가된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2의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온다라는 내용을 갖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그 투자에 이렇게 투자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나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투자가분들, 개인 투자가분들은 이런 그 경제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그 자체도 아주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그 상황을 예측할 때, 경우 수를 따질 때요, 최악의 순간까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황까지 체크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2의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온다라는 내용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금 이 경제 대공황이 오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마이너스 경제에 있을 때 코로나가 악재죠. 악에 이제 하나 더 악재가 겹쳤던 케이스로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이렇게 같이 맞물렸었는데요. 이미 우리는 저성장 시대에 저경기에 마이너스 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는 가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변수의 악재가 또 추가가 된 거죠. 근데 되게 마치 경기가 좋았는데 코로나처럼 안 좋아진 것처럼 얘기를 생각하고 경우를 코로나에 두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코로나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오늘도 되게 많은 분하고 상담하고 시간을 가지면 어떤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냐. 저는 이제 4차 산업시대를 배경을 갖고, 그게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어느 정도는 시작이 됐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 4차 산업의 영향을 받을 건데, 그게 마치 먼 이야기처럼 느끼시는 그 개인분들이 좀 많았어요. 지금 투자할 때 2020년에 투자하는데 여러분이 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팔타임 2025년도, 2023년도, 2040년도에 그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되고 핫하고 그때의 경제의 트렌드고 아예 뭔가 새로운 그때는 정말 많은 것들이 지금은 4차 산업으로 변하면서 기술이나 사회 모든 경제의 원칙이나 시스템들이 구조들이 변하고 있어서 전문가들도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예측을 하는 부분을 자제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안 한다고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이 경제 위기가 온 만큼 큰 위기가 클수록 기회는 더 크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상황은 오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준비되어 왔던 분들, 그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분들이 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하지만 준비는 해오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시대를 인식하고 무언가 기회를 맞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희미하게나마 시대의 트렌드를 읽고 계셔서 자산시장에 토지로 투자해야 한다라는 정도까지 인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경험도 없지 지식도 없는데 혼자 투자한다라는 자체가 상당히 무리수예요. 지금은 좋은 땅만 선택해서가 아니라 트렌드에 맞는 위치에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게 아주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도시들, 대도시들마저도 생존할 도시인지 소멸될 도시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거론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지역은
2025년도, 30년도, 40년도에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되겠는가, 아니면 지는 애가 되는 지역인지, 이거를 보고 투자를 2020년도에 해야 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2020년도에 지금 현재 시점에 핫한 곳을 투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많은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의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바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3차 산업의 경제와 산업과 주도했던 모든 축이 바뀌고 있어요. 4차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바뀌는 거를 배제한 투자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2020년도에 내가 지금 투자를 하지만 팔타임이 2025년도, 30년도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2025년도에 투자한다, 30년도에 투자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해야만이 리스크를 더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를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대는 2025년도, 30년도, 40년도 시대는 4차 산업 시대지 3차 산업 시대가 아니라는 것도 유념을 해주시라는 얘기를 해요. 4차 산업이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과 지역, 그리고 스마트 도시가 아주 최적화될 수 있는 그 기반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역이 2020년도에 어느 지역이냐, 어느 지역이 그 조건을 갖췄냐, 이게 답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의 트렌드를, 투자에서 트렌드를 모르고 정치를 모르고 경제만 읽어가면서 투자한다라는 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제가 그 전에도 많은 얘기를 했죠. 투자를 하는 순간 어떤 상품을, 어떤 걸 투자를 하든지 종합적인 분석을 다 해야 합니다. 투자라는 자체가. 투자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회적 요인을 싹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하고, 그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트렌드예요.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다 분석하고도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 나는 서울로 가는 줄 알고 가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이 더 열심히 갈수록 서울하고 멀어지는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고, 지금은 4차 산업에 코로나가 되게 많은 전문가가 이게 지속이 되냐, 빨리 끝나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시나리오는 지속력을 좀 갖고 보셔야 하고, 저희는 지금 잊을만 하면 계속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뭐 백신을 만들고 또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해왔어요. 또 철마다 독감이라는 것을 갖고 또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 항상 우리 인간은 좀 뭔가 면역에 신경을 써야 했고 위생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를 유독 그래요. 변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회적으로 또 관심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언론에서 또 특히 많이 이렇게 거론해서 또 조금 현실과 결과와 다르게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생각같이 바이러스가 그냥 뭐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치명적인, 걸리면 다 죽는 뭐 이런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인식을 하셔서, 저는 이제 제가 저와 연락하고 지내신 분은 제가 이렇게 대면을 사람들하고 좀 만나야 할 일이 있고 좀 어디를 갔다 오거나 하면 강력한 비타민 C를 연속해서 일주일 내내 그 잠복기 2주 동안은 먹어주라고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일단 비타민 C를 강력하게 용량이 큰 걸로 큰 거가 아니라 뭐랄까 강한 걸로, 강력한
비타민을 사람들을 대면했거나 어디에 나와서 활동을 했다고 하면 연속으로 해서 2주 잠복기 동안 복용을 해주신다고 하면 실제 바이러스의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타민C를 연속으로 고 비타민을 먹어주게 되면 바이러스가 견딜 수 없는 환경이 돼요. 우리 체내 몸 안에서요.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해서 참고해서 챙겨 드시기를 좀 바라고요. 제 2차 세계 경제 대공황은 온다라는 전제하에서 준비를 하자 이거예요. 왜? 4차 산업의 키워드가 여러분 그전에도 제가 코로나 전에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키워드가 저성장, 저경기, 저산업, 저금리, 저일자리.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채널도 없어요. 없어진 데다가 이들이 돈을 갖고 많이 벌 수 없다 보니까 뭐냐면 이 소비의 패턴까지 바꿔버려서 소유가 아니라 공유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를 렌트하고 대여해서 쓰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게 바로 이 4차 산업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키워드 때문에.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면 집도, 아파트도, 자동차도, 뭐 침대, 아마 생활에 웬만한 모든 조금 고액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렌탈로, 대여로 필요할 때 잠깐 대여 쓰는 차 같은 경우도 요즘에 너무 잘 돼 있잖아. 차를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이렇게 대여해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보험도 그때만 들게 아주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벌써. 옷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옷을 안 사요. 그냥 우리가 조금 좋은 옷들 같은 경우는 드라이클리닝 비용 들어갈 옷으로 그 가격으로 옷을 대여하고 조금 한 번 입고 안 입는 한복들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 뭐 그런 옷들을 이렇게 뭐 파티복이나 예를 들어서 연애복 같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런 대여를 할 수 있게 그래 드라이클링 비용만 내고 회원제로 옷을 사서 입을 수 있도록 빌려 입는 거죠. 옷도. 그래서 옷도 사고 팔고 소유하지 않는 벌써 그 앱이 나와서 한 적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는 옷만 입지 않고 예외적으로 어떤 특별한 자리에 가야 할 때 그럴 때는 그런 앱을 사용을 해보면 아주 참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잘 골라 입는 옷들의 패턴을 알아서 또 추천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들 나한테 맞는 그런 코디가 해주는 옷 같은 그런 내용들을 또 추천을 해주고 그런 옷을 아주 저렴하게 입을 수 있게 대여비만 내고 입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이죠. 어차피 드라이클링 들어가는 비용인데 오늘 얘기하면 내일 새벽에 배송되고 이젠 소유를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꼭 유념하셔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인가 얘기했죠. 4차 산업이 되면서 가치의 변화가 오고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오면서 자산시장의 변화가 오고 자산시장의 변화가 오면서 여러분이 투자 상품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금융 위기가 오든 경제 대공황이 오든 IMF 국가 부도 심지어 어떤 경제의 변동과 위기와 엄청난 쓰나미가 와도 끄떡없이 자기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 위기 때 투자법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죠. 위기에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기에 불안할 때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게 원칙이에요, 투자에. 그 실물 자산 중에 그럼 가장 안전한 게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실물 자산. 자, 실물 자산 하면 여러분이 아는 금, 은, 달러. 요것도 실물 자산으로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거는 투자 상품으로는 맞지 않고 현금으로 유동성 자금으로 현금으로 원화로 갖고 있는 것보단 금이나 달러로 갖고 있어서 바로 내가 필요할 때 현금화 시킬 때 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보다는 만회하면서
현금을 바로 현금 거래, 금 거래소나 또 뭐 이게 은행에 가서 달러를 바꿔서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성이 좋은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지, 이 상품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금이 올라야 하는 이유, 달러가 올라야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때만 오르지 항상 오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좀 바꾸셔야 돼요. 계속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고 일주일에도 수없이 바뀌는 그런 자산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면 꾸준하게 오르는 그런 자산을 확보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노후와 미래의 삶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삶을 원하는데 투자 상품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고 수시로 매일같이 확인하고 바뀌고 요동치는 폭락하고 폭등하는 그런 변수의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만큼 변수가 많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은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정확한 거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투자 성향이 완전히 상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또한 아주 진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위기 때는 실물자산을 한다는, 실물자산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또 근데 부동산 중에서 또 꽃이 바로 토지예요. 땅. 그 이유가 뭐냐? 원자재예요. 부동산의 원자재죠. 부동산의 원자재이기 때문에 꽃이 되는데 이 원자재가 될 수 있는 특징이 또 뭐냐? 유일무이하다는 거죠. 늘릴 수도 생산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귀한 자리, 정말 귀한 우리가 흔히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명당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내가 확보를 하면 그 자리 그 위치는 그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독보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대에 투자하는데 여러분이 2025년도, 30년도에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자리, 가장 좋은 입지의 명당 자리를 여러분이 2020년도에 찾아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2025년도, 30년도, 40년도 당연히 그 입지를 선점한 이유 때문에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수익은 계속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폐개혁까지 얘기가 나왔죠. 당연히 화폐개혁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순한 신권이 발행이 되고 화폐 단위가 축소되고 그런 단순한 차원에서 화폐개혁이 아니라 전 세계가 모바일 디지털 화폐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시대 4차 산업의 흐름에 맞게끔 돈도 바꾸는 거예요. 편리하게,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빠르게, 삶 속에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죠. 더 안전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러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로 전 세계가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화폐가 바뀌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어디에 투자해야겠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까 만에 화폐 중에 최고인 달러에 투자한다라는 것도 이 디지털 화폐가 전 세계가 바뀐다라는 그 전제는 빼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3차 산업 시대에 종이화폐의 대세인 달러를 또 생각하고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의 관점을 많이 바꿔주셔야 돼요. 4차 산업의 기준을 무조건 두시면서 트렌드를 읽어주셔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화폐개혁을 하면서 되게 많은 현금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투자를, 자기 자산을 어디다 놔야 할지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금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거기다가 달러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해보신 분이 또 그런다고 주식 시장이 느는 것도 참 위험한 겁니다. 네. 정말 내가 주식에 대한, 금융에 대한, 경제, 정치에 대한, 사회에 대한 경제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데, 산업의 기술에 대한 상식이 없는 분이 주식하면 돈 된다고 주식을 이 위기 때 하라고 해서 한다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량 주식을 하라고 한들 내가 주식에 대해서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한다라는 게
위험한 거죠. 왜 그러냐? 주식시장에 성공하신 분은 10%도 안 돼요. 그 많은 사람이 투자자 10%도 안 된다는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부동산의 땅 같은 경우는 90%가 투자해서 성공을 해요. 수익을 낸다는 90%. 그럼 성공률이 10%에서 여러분들이 경제에 투자를 해야겠어요. 조금 지식이나 전문성이 떨어져더라도 이 자산의 특성의 특유성 때문에,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생산해내지 못하는 그 특수성 때문에, 유일무라는 그 위치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유일성 때문에, 생산해낼 수 없다라는 그 희소성, 한정성 때문에 독보적으로 갖고 가는 게 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땅 위에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상품들은 또 가치가 하락되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여러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그래서 지금 내가 경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고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는 이 대공황이 오든 안 오든 저성장은 4차 산업의 트렌드 키워드예요. 저성장, 저경기는, 저소득, 저금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에 깔고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나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보적으로 오르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주택들 규제 심하고요. 이미 2008년도에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 수에 못지않은 주택수는 보급이 이미 끝난 상태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많냐? 다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제가 또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국민 자산을 통계를 낸 건데요. 또 이제 좀 많이 보시면 돼요. 최근치 통계를 제가 정보를 좀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시간은 없고 찾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14년도 통계를 갖고 했는데 이제 4차 산업에 따라서 좀 변한 부분은 있지만 큰 기본적인 본질적인 자산 시장의 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와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시면 자산 종류별로 규모를 한 거예요. 시장의 규모. 토지 시장이 5,604조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토지의 시장을 상위 1%, 10%들이 다 갖고 있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자들, 대기업들 흉내만 내도 부자 된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부자라고 다 땅을 알지도 않아요. 근데 땅을 투자해서 부자가 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찾기가 어려워요. 물론 예외적인 땅, 저기 싸고 넓은 임야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땅들 사신 분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도 땅값이 전체적인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오르죠. 그래도. 응? 근데 주식시장은 어떤가요? 올랐다가 오를 거라고 우량주들 생각했는데 아주 막 폭락했다가 올랐다. 장기 투자일 때 쌤쌤이가 돼서 그게 수익으로 변하지, 단기 투자로 봤을 때 엄청난 변화들이 있잖아. 하지만 땅이라는 것은 특성상 그 자리 그 위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이라도 계속 오른다는 거야.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제가 그 사진에서 또 얘기하는데, 이 땅값을 이렇게 올릴 수 있고 주도적으로 끌어당기는 게 뭐냐면 그 메인으로 끌고 가는 땅들이 있어요. 개발하는 땅들이죠, 당연히. 내가 농사 짓는 땅보다 개발하는 땅이 돈이 더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건설이라는 거 건물 빌딩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물 빌딩이나 이런 그 건설로 통해서 지어진 건물들을 시장이 3,852조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설비라는 거 기술 투자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저하게 낮죠. 근데 또 아주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금융자산은 마이너스가 났어요. 마이너스 101조. 자, 여러분이 이런 걸 보시더라도 2014년도에 어떠나요? 경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성장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금융시장이. 한번 잘 여러분들 염두를 해보시라는,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50년 역사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상승폭을 품목별로 이제 데이터를 만든 건데, 쌀 같은 경우가 80kg짜리 쌀이 50년 사이 50배가 올랐습니다. 50배. 이게 1년에 쌀이 이렇게 오는 거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휘발유는요, 77.5배가 올랐어요. 50년간. 그러면 이제 50년간 나누기를 하게 되면 1년에 보통 평균 몇 프로가 올랐는지 알면 되죠. 여기는 지금 쌀 같은 거 1%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탄 같은 경우는 지금 55.7배가 올랐어요. 50년도. 자, 명목 GDP라는 게 있는데, GDP라는 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국내 생산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GDP도 상세하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명목 GDP하고 실질 GDP하고 나뉘는데, 이제 쉽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면, 명목 GDP는요, 물가 상승을 반영한 GDP예요. 그리고 실질 GDP는 물가나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생산량만 반영해서 표시를 하는 GDP 양을 실질 GDP라고 하고, 명목 GDP라는 것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 GDP라는 것, 생산량을 표시한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GDP가 1933배가 50년 동안 올랐다라는 거예요. 50년 동안 1933배가 올랐는데 쌀이 50배 올랐다. 물가, 생산량이 저렇게 올랐는데, GDP가 저렇게 올랐는데, 여러분들 잘 비교를 하셔야 한다는. 그러면 여기 또 마지막이 토지 자산인데요. 한반도 전체를 갖고 50년간 303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한반도 전체 땅으로. 그러니까 필지당 한 평균 지가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평당, 아니죠. 평당이 아니라 제곱미터당. 평당이 아니에요. 제곱미터당 2976배에 오르는 상승폭을 보였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굳이 내가 험난한 길을 가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수시로 변하는 그 위험 자산. 오죽하면 전문가들이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고 했고 금융자산을 초위험 자산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게 되면 용도가 아니라 땅 그 지목별로 해서 상승률을 좀 표시를 했어요. 자, 밭이 32%, 논이 45%, 대지가 389%. 무슨 말이냐? 398%라는 것은 밭과 농과 임야 같은 건 개발하는 땅이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땅이고, 임야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보존하는 땅이 많죠. 그런데 대지는 건물 짓는 땅이잖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이 건물 짓는 땅이 389%, 이것이 이 땅이 89만 8,948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른 것들은 4만 정도 올랐어요. 밭이나 농 같은 거. 뭐 임야는 만도 안 되고요. 7천 단위로 올랐고요. 전체적인 지가 상승에 의한 오른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땅의 가치 때문에 오른 그 상승폭. 이런 데이터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투자를 해야 할지를 판가름을 못한다라고 하면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공황이 아니더라고 4차 산업은 적용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갔을 때도 이렇게 상승폭을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보시고요.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한 건데, 여기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게 200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들이 상위 1%가 47.8%, 상위 5%가 67.9% 땅을
토지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상위 10%가 82.5%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보시겠네요. 국민의 68.3%는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68%가 땅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다는 조차도 몰라.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돈이 있는 사람이 투자하는 게 땅이고 부동산이지 돈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액을 갖고 대출을 끼고 집을 사듯이 땅을 사서 투자할 줄 알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집을 사지 않았고 아파트를 사지 않고 땅을 샀을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위에는 내 집을 해결하고 나머지 칸들은 임대 수입으로 좀 재정적인 경제적으로 조금 더 평안하게 안정되게 이렇게 쌓이는 그 경제 채널을 빨리 만들었겠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경제 공부를 우리 국가에서 시키지 않는 이유도 시키지 않아서인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르는 2015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상위 10%가 84%를 땅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30몇 프로 정도 나머지가 갖고 있다. 이 정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68%는 땅이라는 것도 몰라요. 여기 부자들도 상당히 10억대, 50억대 있는 그 부자들도 땅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건물까지는 아는데. 상가 같은 거.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건물 상가가 안 되는 걸 아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투자하는데 너무 이 시대가 확 구분을 해주잖아요. 자, 그 다음 자료는요. 이건 다 아시죠?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대기업이 부동산에 열정적으로 하는 이유. 열정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들은요. 땅을요. 그냥 열정적인 게 아니라 사재기를 해요. 제가 그 전 자료를 보시게 되면 대기업들이 얼마나 땅을 사재기를 많이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2005년도에 2004서 2015년도인데 34배가 올랐네요. 34배. 그러면 10년에 3.4배는 올랐다는 거예요. 10년에. 아니 1년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투자해서 3.4배, 3배가 오르는 투자 상품이 있을까요? 매년?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 매년 3배가 오를 수 있는 투자 상품은 없어요. 땅만이 가능한 겁니다. 100배, 1000배 올랐다 이런 얘기는 땅에서 나오지 건물, 주택, 주식이요? 안 나옵니다. 퍼센트 수익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 드리고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게 핵심이라서 그래요. 전국 땅가 코로나에도 올랐다는 거예요. 코로나에도.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전혀 영향이 없다는 금융시장이 좋든 나쁘든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전혀 시대가 바뀌든 안 바뀌든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왜냐면 이 지구가 땅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치 그 최적의 최상의 명당에 갖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가치가 손실이 안 돼요. 가치가 손실이 안 되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그 땅을 갖고 있으면 내 자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왜 이런 자산이 있는데도 오르락내리락 수시로 변하고 미국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무역전쟁에 의해서 아니면 수많은 보이지 않는 정부들에 의한 그림자 정권에 의한 그런 변수에 의해서 휘둘리는 수많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왜 그렇게 망설이시냐고 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품을 투자하는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여기서 황금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토지 투자를 안 해봐서 그래요. 단타가 가능한 토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단타임에서 배수익 내는 거 땅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이 그런 땅을 안 사봤다고 그런 투자가 없지 않아요. 제가 계속 거듭 얘기를 하지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이슨 생커라고 해서요.
미국의 미래 예측가로 해서 쪽집게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게 최근에 한 거예요. 2020년도 9월 11일자로 뉴스에 나온 정보여서 아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말 공신력이 있는 분이 해주셔서 제가 자료를 또 가져왔고 이거를 막 내 고객님들한테 싹 보내드렸죠. 못 보내드린 분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막 이렇게 최근에 소통하고 계신 분들은 싹 보내드렸던 거예요. 자, 이분이 했던 말이 땅과 교육에 투자라는 거. 이거 아주 시대와 아까 제가 얘기한 시대가 바뀌든 트렌드가 어떤 모든 것들에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자산은 땅과 교육, 배움이죠. 그걸 이분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아주 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미래 예측의 쪽집게라고 정확히 나와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세계 최고의 쪽집게. 그 제이슨 셀커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박은희는 모르고 네가 뭐냐 이럴 수 있지만 내가 이제 투자 전문가다. 박은희가 투자 자문 전문가라고 하는 거 그래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 내가 알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래 예측으로 유명한 쪽집게인 분들이 하신 말들은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이 말에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은 포함됐던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땅인지, 왜 자연인지가. 일단 이 내용들. 그럼 모든 땅이 돈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땅이 돈이 되냐? 여기 나온 용도별 가격 상승 그래프인데요. 자, 도시 중심권의 핵심권 요충지, 교통 요충지 중심권의 이 땅들이 땅값을 상승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요. 주도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투자할 때 개발이 끝난 도시를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걸 구도심이라고 하잖아요. 현재 도심을요. 앞으로 신시가지가 들어가고 신도시가 들어가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허허벌판의 심란한 곳을 사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심란하지만 국가는 그 지역의 중심권을 어디로 만들겠다고 이미 허가를 싸게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걸 용도로 구분한다고요. 논밭, 임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가 용도로 토지 이용 계획안에 정확히 표시를 다 해놨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싸고 넓고 이쁜 땅, 도로에 붙은 땅,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이게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싸고 좋고 사고 있으면 언젠가는 개발단은 옆에 있는 자연녹지, 계획관리지 이런 땅 사놓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죠. 이 땅도 개발되니까 이것도 언젠간 되겠지 하는 땅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땅들 보세요. 상승폭 보세요. 집가 상승.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조금밖에 못 산다고 아쉬워하는 그 많은 땅들. 자, 1종 일반 주거지, 1종, 2종 일반 주거지, 3종 일반 주거지요. 이 땅들. 그리고 이 핵심 지역 중심권에 있는 거는 다 상업용지잖아. 상업지역이잖아. 그런데 현재 여러분이 투자하는 개발지역은 상업용지가 있는 땅을 사면 안 되죠. 개발이 끝난 건데. 이제 새로운 신도시의 특징은 1종 일반 주거로 뼈대를 다 해놨습니다. 국가에서 용도로. 그 1종 일반 주거지에서 핵심 이 상업용지 입지가 될 수 있는 위치와 조건을 갖춘 교통 요충지를 찾아내면 그 땅이 바로 50배, 100배 되는 땅이 바로 1종으로 허가되어 있는데 상업용지 입지를 되는 땅을 사는 거예요. 1종인데 아파트 부지에 2종 입지의 땅을 사는 거고 1종인데 3종의 땅을 사는 거고 이런 땅을 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땅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런 땅의 조건을 갖춘 땅은 대한민국의 0.1%밖에 없다는 거. 그게 아주 핵심이고 저는 그런 땅만 하기 때문에 단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 땅. 이런 땅은 저는 땅이라고 취급을 안 해요. 뭐 건설하는 사람들도 이런 땅을 땅으로 안 하죠. 개인 투자가들이나 개인들이 이런 땅을 갖고 뭐 용도 변경을 용도 변경, 지목 변경을 해서 뭐 돈을 20% 30% 이런 것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설프면 하는 것이지 그 투자 비용을 들여서 수익을 얼마를 보겠다고요. 실질적으로 얼마의 수익이 나는지 여러분 계산해 보면
헛짓이다라는 걸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용도를 볼 줄 알아야 돼. 이 용도별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중심권이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투자 지역의 최우선 지역, 1순위 개발 지역, 2순위